팩트로 분석하는 웃기는 경제학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2019년 12월 3일 오전에 경실련에서 통계를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한 통계 내용입니다.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겁니다. 언론 보도된 내용을. 연평균 문재인 정부의 땅값 상승액이 1027조 원으로 노무현 정부는 연간 625조 원, 이 2배 정도 되네요. 그죠? 박근혜 정부 때는 277조 원, 3배가 넘네요. 김대중 정부 때는 231조 원, 거의 4배 가까이 되네요. 이명박 정부 때는 마이너스 39조 원, 또 이명박 정부 때야 세계금융위기 때 위기가 발생했으니까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보게 되면은 문재인 정부 때 땅값 상승률이 다른 정부의 3, 4배 정도가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제외하더라도 그 다음 2위가 역대 정권의 땅값 상승률 2위가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가 박근혜나 김대중 정부 때보다 2배 이상 더 높았습니다. 제가 김대중 대통령은 좌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22년 동안 강의하면서 세상에 가장 새빨간 거짓말이 김대중 대통령을 좌파라고 빨갱이라고 욕하는 거라고 22년 동안 일반 대중한테 강의를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좌파도 빨갱이도 아니고요. 가장 그 미국식 철두철미한 미국식 자본주의자입니다. 다만 민족주의자이기 때문에 남북한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 연방제 통일을 하자 그 주장을 했다고 빨갱이라고 박정희 정권에서 그렇게 뒤집어 씌운 겁니다. 프레임을, 빨갱이 프레임을. 그리고 국민의 아마 절반 이상이 아직도 김대중 대통령을 빨갱이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흑색선전이 무섭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그 미국식 자본주의자십니다. 그리고 역대 근대사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이 가장 대한민국의 위대한 대통령이셨고요. 자, 경제적으로 보십시오. 박정희 대통령이 세계 최빈국을 갖다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키워놓으셨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IMF 위기로 중진국 함정에 빠져가지고 몰락한 한국 경제를 다시 선진국으로 부활시킨 분이 김대중 대통령이시죠. 경제적 성과를 보십시오. 세상에 어떤 지도자들도 이런 일을 못 해냈습니다. 현대사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박정희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같은 분이 해냈던 경제적 업적은 아마 우리 인류 역사상 전 세계를 다 통틀어도 한 10명도 안 될 겁니다. 그 중에 2분이 한국에서 나왔고 현대사에서 나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빨갱이가 아닙니다. 순수한 미국식 자본주의자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근데 이제 그 박정희 정부의 탄압을 받았고 또 박정희 정권은 경상도 정권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거적 전략을 위해서 호남을 희생시켰고 그리고 억압받던 호남들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민족주의자로서 평화적 통일을 하자. 그럼 일당의 연방제로 통일을 하는 게 현실적이다. 직접 통합은 안 된다. 그걸 주장했다고 박정희 대통령 측에서 빨갱이로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오해를 받고 있는 거죠. 김대중 대통령은 빨갱이가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 문재인이나 민주당 또 호남에서 표를 받아갖고 국회의원 하고 있는 다른 정당들 같은 빨갱이 좌파 정치인들하고 전혀 다른 분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아닙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호남에 그 지지도를 바탕으로 그 밑에 줄 섰다가 빨갱이 짓 하고 있는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빨갱이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5천년 역사에서 세종대왕, 박정희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호남의 지지세를 얻고 그 밑에 있던 인간들이 빨갱이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좌파 대한민국, 사회주의 대한민국을. 조국이가 청문회에서 법무부 장관 청문회에서 나는 사회주의자다 이렇게 당당하게 선언을 했죠. 그리고 그걸 갖다가 그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청문회에서 국민들 앞에 나는 사회주의자다 하고 선언을 했는데
법무장관 임명시켰죠. 문재인이가 얼굴에 웃음 띄면서 인자한 척 하면서 사람들한테 그 감성적으로 다가가죠. 한국의 에바페론입니다. 한국의 에바페론, 영원히 아르헨티나를 말아먹은 동크라이 포미 아르헨티나 그 에바크론, 국가를 영원히 말아먹고 지금도 에바페론의 망령에 못 벗어나가지고 아르헨티나 또 지금 8번째 국가부도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작년부터 그 에바페론의 감성주의에 쏘가가지고 지금 50년 내도록 국가부도의 반복입니다. 아르헨티나 동크라이 포미 아르헨티나, 모든 빈민은 내가 다 구제해줄게. 부자한테 세금 뜯었어. 동크라이 포미 코리아, 그게 지금 현재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입니다. 근데 그 뿌리가 김대중 대통령의 호남 지지도에서 만들어졌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빨갱이가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사회주의자도 아닙니다. 보십시오. 여기서도 물론 IMF 극복할 때지만 IMF를 3년 만에 극복시켰습니다. 극복시키면서 대한민국을 중진국 함정에서 구해내가지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호남 지지세를 엎고 대한민국 사회주의 빨갱이 국가를 만들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의 좌파들입니다. 그리고 그걸 김대중 대통령 후계자들하고 쏟고 계속 지지하고 있는 바보 같은 민중들이 호남 사람들이고요. 김대중 대통령이 이런 세상 만들려고 그 독재 정권하고 싸우면서 평생을 목숨 바치고 민주화 운동한 거 아닙니다. 빨갱이 사회주의 경제 만들려고. 호남인들이 지금 김대중 대통령의 뜻을 왜곡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경실련 발표 내용 이제 우리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래서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가 역대 연평균 땅값 상승률 다른 정권보다 3배, 4배. 그 다음에 2위가 빨갱이 사회주의 정권 노무현이가 다른 정권 때보다 박근혜 이명박 정권 때보다 2배 이상 625조. 그 다음에 정작 우파 정부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또 김대중 대통령은 제가 우파 경제학이라 그랬죠. 좌파 경제학이 아니고 이럴 때는 낮았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경실련 여러분, 여러분들이 발표한 통계 추이를 내가 그대로 복사해서 옮긴 겁니다. 자, 그러면 땅값 올리고 집값 올린 게 누굽니까? 지금 이 통계를 보세요. 문재인과 노무현이가 올린 겁니다. 박근혜가 이명박이 올린 게 아니고. 그런데 땅값 올린 그 사람들한테 집값, 땅값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강력한 투기 건절책을 제시해야 된다. 그 사람들이 올렸는데 그 사람들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게 더 올라갈 텐데, 더 올라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올라가게 되니까 그 다음에 폭락이 오겠죠. 일본식 자산 디폴트를 한국 끝장나겠죠. 근데 그 사람들한테 더 강력한 투기 건절책을 제시해야 된다. 이거 얼마나 웃기는 소리인지 지금 다 볼까요? 지금 문재인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세금 폭탄, 규제 폭탄으로 단기 폭등을 시켜갖고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 아닙니까? 당신들이 발표한 통계잖아요. 이거 지금 세금 폭탄, 규제 폭탄이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켰고, 이거는 단기 폭등을 불러오고 단기 폭등 상태가 지속되다가 더 이상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느 지점이 오기 때문에 이게 폭락으로 나타난다고요. 가만 냅둬도 폭락해요. 때 되면. 근데 지금 경실련이 더 강력한 투기 건들책을 요구하고 있죠. 그럼 그만한 더 높은 세금과 더 강한 규제로 더 폭등시키고 더 빨리 폭락시키고 시간을 더 앞당기는 더 폭등시키고 더 폭락시키는 이런 경제를 비정상적 상황으로 만들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경실련에서 요구하는 게. 부동산 폭등은 그 다음 폭락을 불러와요. 시간표를 더 빨리 당기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경실련에서 하는 말이 더 강력한 투기 건절책을 제시해야 된다. 누가 올렸는데? 보세요. 문재인이가 올렸고 노무현이가 올렸잖아요. 세금 폭탄, 규제 폭탄의 부작용으로
지난 20년간 통계를 보세요. 20년간 통계를. 이게 20년간 통계 아닙니까? 어떻게 더 강력한 투기금 정책을 할까요? 보유세 10배 더 올려요? 부동산 아예 양도세 100%로 해버려요? 그러면 아무도 못 팔죠. 아무도 못 팔고 보유세 올리는 거 100배 더 가격으로 임대가격 증가시켜야 되겠죠. 더 폭등하겠죠. 시장에서 못 받아줘 그걸. 그럼 폭락하겠죠. 더 강력한 투기금 정책 어떻게 제시할까요? 경실련. 우리가 경실련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경실련은 지금 비판은 하고 있지만 정책적 해결책은 제시 못하고 있습니다. 저거 방식으로 했는데 이 상황이 나타나니까 더 강력한 투기금 정책 하라고 저거 방식으로 한 결과가 이 방식입니다. 세금 폭탄, 규제 폭탄이. 경실련 방식이나 문재인 방식, 노무현 방식, 민주당 방식으로는 못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못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폭등 아니면 폭락밖에 없습니다. 고혈압 아니면 저혈압밖에 없습니다. 정상인이 못 됩니다. 한국 경제가. 고혈압이나 저혈압이나 죽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냐? 경실련이나 문재인이나 노무현이나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전부 마르크스식 경제 이론으로 경제를 들다 보니까 현실 경제는 그게 아닌데 화폐 경제인데 그 부작용으로 이런 결과가 나는 거 아닙니까? 당신들 생각을 버리고 화폐 경제적 차원에서 명경의 화폐 경제 이론으로 세상을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해결책이 나오니까. 저거 방식으로 해갖고 부작용이 났는데 저거가 잘못했다고 반성을 하지 않고 정부에다가 더 강력한 투기건들책 제시한다. 더 강력한 투기건들책이 더 강력한 시장 왜곡을 시키죠. 부작용을. 이거 웃기지 않습니까 이거? 이게 웃기는 경제학이에요. 이게. 좌파 입에서 나는 건 전부 다 보면 안 웃기는 소리가 없어요. 근데 그게 웃기고 말아야 되는데 이게 국민전체를 말아먹는단 말이에요. 다 죽이는 거예요. 국민 전체를. 어떻게 더 강력한 투기금 정책을 해가지고 시장을 더 부작용을 더 심화 확대시켜 볼까요? 어떻게 하라고? 경실련 좋아하고 좌파인데 좌파 새끼들아. 그냥 마르크스 연합이라고 해. 마르크스 연합. 경제 정의 같은 수가 좌파됐어. 경제 말아먹는 연합회지. 무슨 경제 정의야. 경제 말아먹는 연합회지. 이 마르크스 새끼들아.